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고 그 중심에 있는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는 탐욕과 욕망의 소굴이었다. 이곳은 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는 장소였다. 한여름밤, 한예림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짙은 회색의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창가에 기대어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와인잔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5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예림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이복 동생인 한지영과 새어머니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예림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축회사 한솔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명의를 도용해 회사에 막대한 빚을 남겼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은 그녀를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를 50대 중반의 건설회사 회장과의 결혼에 강제로 밀어넣었다. 그들에게 예림은 그저 거래의 도구일 뿐이었다. 언니,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오늘 같은 날은 좀 웃어. 오늘 밤만 잘 넘기면 우리 회사가 살아날 수 있어. 한지영이 경멸과 함께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예림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온몸에 값비싼 보석을 치장하고 있었다. 지영의 옆에는 50살이 넘은 배불뚝이 노인이 서 있었다. 바로 예림과 결혼할 상대였다. 지영가,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예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짓이라니 언니. 언니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걱정 마. 회장님은 언니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 얼른 가서 회장님한테 인사드려. 지영은 예림을 노인에게 밀어 넣었다. 노인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예림의 손을 잡으려 했다. 예림은 역겨움을 느끼며 손을 빼려 했다. 그때 지영이 그녀에게 샴페인 잔을 건넸다. 언니, 목마르지 이거 마셔. 예림은 지영의 음흉한 눈빛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지만 그녀는 이미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샴페인 잔을 들고 한 모금 들이켰다. 달콤하고 상쾌한 맛이었다. 자, 이제 회장님과... 지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림은 온몸에 뜨거운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영이 샴페인에 약을 탄 것이다. 지영, 너 무슨 짓을... 예림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언니. 언니는 오늘 밤 회장님과 함께 할 거야. 그러면 회장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실 거거든. 언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고마워, 언니. 지영은 악마처럼 웃었다. 예림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지영은 그런 예림을 부축하며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 언니가 좀 피곤해해서요. 먼저 방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지영은 예림을 이끌고 펜트하우스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는 예림을 회장이 있는 방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그때 옆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도대체 무슨 짓을... 그 방에서는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었다. 그는 짙은 검은색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타는 듯 뜨거웠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K텍 그룹의 젊은 CEO 권민준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약혼 여인 강지윤이 건넨 술잔을 마신 후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다. 지영은 회장이 있는 방과 민준이 있는 방을 헷갈렸다. 그녀는 서둘러 예림을 민준이 있는 방으로 밀어 넣었다. 언니, 여기 들어가 있어. 내가 곧 갈게. 예림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민준에게 부딪혔다. 민준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예림을 본능적으로 안았다. 두 사람의 몸은 이미 약의 힘에 의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은 한지영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악랄한 계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예림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눈을 떴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젯밤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예림은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모든 악몽 같은 현실에서 도망쳐야 한다. 그녀는 이복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축회사를 되찾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뜨거웠던 눈빛. 그녀는 그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뱃속에서 그날 밤의 흔적이 자라나고 있었다. 민주는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눈을 떴다. 그의 몸은 온통 끈적끈적한 불쾌감으로 뒤덮여 있었고 낯선 여자의 흔적이 방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는 분노했다. 그의 약혼녀인 강지윤이 그에게 약을 먹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녀가 그에게 다른 여자를 보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5년 전 그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렸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사랑을 방해하고 그를 괴롭혔던 그 모든 악몽 같은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다. 민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목에 있는 작은 상처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그에게서 피를 빨아간 것처럼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이 상처가 단순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5년 동안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 밤의 흔적을 쫓아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5년 후 민주는 K테크 그룹의 CEO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의 냉철함과 카리스마는 재계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깊게 박혀 있었다. 그는 밤마다 그녀를 꿈꿨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녀의 작은 어깨. 그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한편 예림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겪었던 모든 악몽을 잊고 오직 자신의 꿈만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고 그곳에서 자신의 건축 재능을 발휘했다. 그녀의 카페는 그녀의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카페를 좋아했고 그녀는 서서히 삶의 행복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점점 이상해졌다. 그녀는 속이 울렁거리고 식욕이 없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은 예림은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다.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입니다. 예림은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어젯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낯선 남자, 호텔방,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자신이 그날 밤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도 쌍둥이를. 예림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뱃속에는 2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지울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불행한 과거를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예림은 자신의 이복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 그들은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고 그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5년 후 예림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2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아들 한희양과 딸 한희수. 그들은 예림을 닮아 똑똑하고 밝고 사랑스러웠다. 예림은 아이들을 보며 매일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평화롭지만은 않았다. 예림의 이복 가족들은 그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들은 예림이 혼자서 2 아이를 키운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녀의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 그들은 예림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그녀를 협박했다. 예림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그들을 지키려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너희를 법적으로 고소할 거야. 그들의 위협은 계속되었지만 예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한편 민주는 여전히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탐정팀을 고용하고 그녀의 행방을 쫓았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민주는 좌절했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5년 동안 민주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녀의 작은 어깨를 기억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강남의 최고급 미술관, K-TEC 그룹이 후원하는 첨단 기술과 예술의 만남. 전시회는 수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그곳은 재계의 거물들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의 장이었다. 권민주는 차갑고 냉철한 눈빛으로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 모든 화려함과 소음 속에서도 마치 고요한 폭풍처럼 모든 시선을 압도했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명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5년 동안 그는 그날 밤의 여자를 찾아 헤맸다. 그녀는 그의 삶에 예기치 않게 나타난 변수였고 그는 그 변수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쌍의 아이들이었다. 아들 한희안과 딸 한희수. 두 아이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다. 그들의 외모는 다른 아이들과 별다를 바 없었지만 민주는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거울처럼 그의 눈빛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 날카롭고 강인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느낌. 민주는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때 두 아이가 싸우기 시작했다. 이안아, 이건 내 거야. 네가 만지지 마. 이수가 이안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로봇 장난감을 빼앗으려 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먼저 만졌어. 내 거니까 만지지 마. 이안은 로봇 장난감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만해, 아가들아, 싸우지 마. 그들의 뒤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이들을 부드럽게 다독였다. 그녀는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려한 화장 대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과 고통이 공존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한예림, 5년 전 그날 밤의 여자였다. 민주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5년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여자,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들. 한예림.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예림은 민준의 목소리에 몸을 돌렸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공포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누구시죠? 저를 아는 분이신가요? 예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를 모르는 척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두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었다. 마치 그가 자신과 아이들에게 위험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한예림 씨, 5년 전 우리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무세운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호텔도 모릅니다. 저희에게서 떨어지세요. 예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다. 민준은 예림의 단호한 태도에 실망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예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예림 씨, 당신이 저를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저와 너무 닮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입니까? 민준의 직설적인 질문에 예림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민준의 눈빛을 피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려 했다. 무세운 헛소리세요.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발 저희에게서 떨어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예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바로 그때 한지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오만함에 가득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예림이 민준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연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애들은 또 누구야? 너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아이를 낳았어. 지영은 예림의 뒤에 숨어있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했다. 그녀는 예림이 그날 밤 노인과 함께 있지 않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예림이 자신의 계획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지영은 민준을 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 여자는 저의 언니입니다. 언니는 돈을 위해 남자에게 접근하는 여자입니다.
회장님도 이 여자한테 속으신 것 같군요. 민주는 지영의 말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영이 예림을 노인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영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의 경멸을 느꼈다. 한지영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여자를 어떻게 속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여자한테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영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민준의 눈빛을 보며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지영을 무시하고 다시 예림에게 시선을 돌렸다. 한예림 씨,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이 왜 저에게서 도망쳤는지, 그리고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저와 함께해요. 모든 것을 바로잡읍시다. 민준의 말은 예림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지켜줄, 그녀의 아이들을 지켜줄, 그리고 그녀와 함께 싸워줄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예림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이복 가족들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민주는 예림의 손을 잡고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쌍둥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예림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민주는 예림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의 옆에서 쌍둥이 이안과 이수는 그들의 아빠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예림은 민준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지켜줄, 그녀의 아이들을 지켜줄, 그리고 그녀와 함께 싸워줄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민주는 예림과 쌍둥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 온기는 없었다. 하지만 예림과 쌍둥이들이 들어선 순간 집안은 생기로 가득 찼다. 이안과 이수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고 예림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민주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밤이 되자 민주는 예림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한예림 씨, 5년 전 그날 밤 저는 강지훈에게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제가 함께 밤을 보냈다는 것도, 그리고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찾기 위해 5년 동안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민준의 솔직한 고백에 예림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아다녔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민호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예림은 민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복 가족들에게 어떻게 학대받았는지, 그리고 그녀의 유산을 어떻게 빼앗겼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노인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민주는 예림의 이야기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의 가족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들인지 깨달았다. 한예림 씨, 당신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당신의 가족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명의로 수십 건의 불법 대출을 받았고 당신의 유산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팔아넘기려 했죠.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는 예림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서류에는 한지영과 그녀의 새어머니가 예림에게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예림은 서류를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이토록 잔인하게 대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민주는 예림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예림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합시다. 그들에게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되갚아 줍시다. 예림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이복 가족들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민주는 예림과 쌍둥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그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한예림 씨, 저는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괜찮으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림은 민준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혹시라도 다르게 나오면 민준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진행되었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민준은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한이와 이수, 제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들. 예림은 민준의 눈물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는 두 아이와 민준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생겼다. 민준은 곧바로 자신의 변호사팀을 소집했다. 이한이와 이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공증하고 이한이와 이수가 제 아이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가족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인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민준의 말에 변호사팀은 놀랐다. 민준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냉철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 어떤 것도 망설이지 않았다. 민준은 이한이와 이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냈다. 그의 어머니와 약혼 여인 강지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민준이 그날 밤 호텔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민준이 자신들과 상의 없이 사생활을 낳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곧바로 민준을 찾아왔다. 민준아, 네가 감히 어떻게... 민준은 어머니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죄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 사랑을 방해하고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부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의 차가운 태도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향해 이토록 차가운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에게 반박할 수 없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자신의 가족과 싸울 것이다. 그는 예림과 쌍둥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민준의 단호한 결단은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그는 한예림과 쌍둥이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자신의 변호사팀을 통해 한지영과 그녀의 새어머니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은 이 모든 것을 보도했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재계와 사회 전반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JK그룹 CEO의 숨겨진 쌍둥이, 복수극의 서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한지영과 그녀의 새어머니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준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헤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민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 했지만 민준은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언니,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한지영은 예림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다. 용서, 너는 나를 노인에게 팔아넘기려 했어. 그리고 나를 굶기고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너는 내 인생을 파괴하려 했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제 와서 내게 전화하는 이유가 뭐야? 너는 너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너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뿐이야. 예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민지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한지영은 예림의 냉정한 태도에 절망했다. 그녀는 효진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호를 찾아갔다. 민호의 집무실 앞에서 한지영은 민호를 만났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회장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곧 망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한 짓은 다 저희 어머니가 시킨 겁니다.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민호는 한지영의 비열한 거짓말에 경멸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는 그녀에게 차갑게 말했다. 한지영 씨, 당신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뿐이야.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당신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민호의 단호한 태도에 한지영은 무너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욕심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한편 강지우는 민호가 자신을 버리고 예림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예림이 민호를 유혹해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고 비난하며 민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민호와 예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호와 예림의 관계를 폭로했다. 그녀는 민호가 불륜을 저지르고 예림이 그의 아이를 낳아 그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주장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사람들은 민호와 예림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호를 위선자라 비난했고 예림을 돈을 노린 꽃뱀이라 비난했다. 민호는 강지훈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예림과 쌍둥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강지훈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민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옆에는 예림이 서 있었다. 예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민호와 함께 싸울 것이다.
민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는 오늘 강지훈 씨가 저와 한예림 씨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약물로 공격했고 한예림 씨를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저희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강지훈이 그에게 약을 먹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예림의 가족들이 예림에게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폭로했다. 민호의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는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예림은 민호의 옆에 서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제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예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민호와 함께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악마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과 예림의 기자회견은 대중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사람들은 한지영과 강지훈이 벌인 음모의 전말에 경악했고 민준의 솔직함과 예림의 용기에 감동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이 모든 것이 민호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CEO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민준과 예림에게 또 다른 폭풍을 가져왔다. 그들의 적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방역에 나선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민호의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했고 민호와 예림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민호의 사업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지훈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아버지, 우리가 강민준한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그 자식이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요. 저도 그를 파멸시킬 거예요. 강지훈은 소리쳤다. 강지훈의 아버지는 그녀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민호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호는 강지훈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한편 한지영과 그녀의 새어머니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민호가 자신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림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 했지만 예림은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의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민호와 예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림이 민호를 유혹해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예림을 돈을 노린 꽃뱀이라 비난했다. 그들의 거짓말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민호와 예림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강지훈과 한지영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예림과 쌍둥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강지훈과 한지영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민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옆에는 예림이 서 있었다. 예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민호와 함께 싸울 것이다. 민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는 오늘 강지훈 씨와 한지영 씨가 저와 한예림 씨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약물로 공격했고 한예림 씨를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저희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강지훈이 그에게 약을 먹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예림의 가족들이 예림에게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폭로했다. 민호의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는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예림은 민호의 옆에 서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제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예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민호와 함께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악마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용기는 민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민준과 예림의 기자회견은 대중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사람들은 한지영과 강지훈이 벌인 음모의 전말에 경악했고 민준의 솔직함과 예림의 용기에 감동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이 모든 것이 민호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CEO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민준과 예림에게 또 다른 폭풍을 가져왔다. 그들의 적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격에 나선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민호의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했고 민호와 예림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민호의 사업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지훈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아버지, 우리가 강민준한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그 자식이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요. 저도 그를 파멸시킬 거예요. 강지훈은 소리쳤다. 강지훈의 아버지는 그녀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민호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호는 강지훈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한편 한지영과 그녀의 새어머니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민호가 자신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림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 했지만 예림은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의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민호와 예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림이 민호를 유혹해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예림을 돈을 노린 꽃뱀이라 비난했다. 그들의 거짓말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민호와 예림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강지훈과 한지영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예림과 쌍둥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강지훈과 한지영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민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옆에는 예림이 서 있었다. 예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민호와 함께 싸울 것이다. 민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는 오늘 강지훈 씨와 한지영 씨가 저와 한예림 씨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약물로 공격했고 한예림 씨를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저희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강지훈이 그에게 약을 먹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예림의 가족들이 예림에게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폭로했다. 민호의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는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예림은 민호의 옆에 서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제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예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민호와 함께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악마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용기는 민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민중과 예림의 기자회견은 대중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사람들은 한지영과 강지훈이 벌인 음모의 전말에 경악했고 민준의 솔직함과 예림의 용기에 감동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이 모든 것이 민호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CEO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민준과 예림에게 또 다른 폭풍을 가져왔다. 그들의 적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격에 나선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민호의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했고 민호와 예림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민호의 사업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지훈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아버지, 우리가 강민준한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그 자식이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요. 저도 그를 파멸시킬 거예요. 강지훈은 소리쳤다. 강지훈의 아버지는 그녀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민호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호는 강지훈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한편 한지영과 그녀의 새어머니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민호가 자신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림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 했지만 예림은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의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민호와 예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림이 민호를 유혹해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예림을 돈을 노린 꽃뱀이라 비난했다. 그들의 거짓말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민호와 예림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강지훈과 한지영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예림과 쌍둥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강지훈과 한지영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민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옆에는 예림이 서 있었다. 예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민호와 함께 싸울 것이다. 민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는 오늘 강지훈 씨와 한지영 씨가 저와 한예림 씨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약물로 공격했고 한예림 씨를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저희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강지훈이 그에게 약을 먹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예림의 가족들이 예림에게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폭로했다. 민호의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는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예림은 민호의 옆에 서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제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예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민호와 함께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악마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용기는 민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민중과 예림의 기자회견은 대중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사람들은 한지영과 강지훈이 벌인 음모의 전말에 경악했고 민준의 솔직함과 예림의 용기에 감동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이 모든 것이 민호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CEO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민중과 예림에게 또 다른 폭풍을 가져왔다. 그들의 적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방역에 나선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민호의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했고 민호와 예림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민호의 사업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지훈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아버지, 우리가 강민준한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그 자식이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요. 저도 그를 파멸시킬 거예요. 강지훈은 소리쳤다. 강지훈의 아버지는 그녀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민호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호는 강지훈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한편 한지영과 그녀의 새어머니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민호가 자신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림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 했지만 예림은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의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민호와 예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림이 민호를 유혹해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예림을 돈을 노린 꽃뱀이라 비난했다. 그들의 거짓말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민호와 예림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강지훈과 한지영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예림과 쌍둥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강지훈과 한지영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민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옆에는 예림이 서 있었다. 예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민호와 함께 싸울 것이다. 민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는 오늘
강지훈 씨와 한지영 씨가 저와 한예림 씨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약물로 공격했고 한예림 씨를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저희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강지훈이 그에게 약을 먹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예림의 가족들이 예림에게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폭로했다. 민호의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는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예림은 민호의 옆에 서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제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예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민호와 함께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악마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용기는 민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악몽이 끝나고 민준과 예림의 삶은 비로소 평화와 행복을 되찾았다. 한지영과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강지훈 역시 파멸의 길을 걸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욕심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러나 민준과 예림에게는 그들의 파멸이 복수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예림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민준이 제안한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용기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건축가였다. 민준은 그런 예림의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에 매료되었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민준의 어머니 역시 효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다. 그녀는 효진의 굳건함과 진정성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효진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시간이 흘러 예림이 출산할 날이 다가왔다. 민준은 예림의 손을 잡고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응원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예림이 겪는 고통을 보며 자신이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러나 예림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민준 씨, 당신이 제 곁에 있으니 괜찮아요. 오랜 진통 끝에 예림은 건강한 쌍둥이 아들 이양과 딸 이수를 낳았다. 아기들은 민준과 예림을 반반씩 닮아 있었다. 아기들의 작은 손가락이 민준의 손을 잡는 순간 민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아기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행복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기들의 탄생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들은 함께 이안과 이수를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민준은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따뜻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예림은 더 이상 불행한 과거에 갇혀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기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자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행한 운명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진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였다.